홍수정의 유튜브 홍수정입니다. 자, 오늘은 유방 보형물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먼저 유방을 예쁘게 하려고 보형물을 집어넣을 때 유방암이 더 많이 생길까 하는 질문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맨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보형물이라는 그 예쁜 아이가 어디에 들어가나 그거부터 생각을 한다면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에 질환이 많이 생길 거다라는 걸 상상할 수 있어요. 자, 처음 설명으로 유방은 이렇게 생겼어요. 맨 처음 피부, 피하지방, 그 다음에 유방 안에 유선 조직이 있고, 유선 조직은 우유 나오는 길, 유관이라고 하는 길과, 그리고 우유를 만들어내는 소엽이라는 애들이 같이 포도송이처럼 모여져 있는 이제 유선 조직들이 있겠죠. 유선 조직들이 다 끝나고 흉곽 바닥에는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 근육, 갈비뼈 사이 근육 위에 근막이 있으면서 대흉근과 소흉근이 있고 그 사이사이도 이제 근육으로 채워져 있어요. 보형물을 집어넣는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근육과 근육 사이, 즉 유방 조직 사이에는 아예 보형물이 들어가지 않아요. 과거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유방의 피부 아래도 보형물을 집어넣는 경우가 있었죠. 아주 시험적인 경우. 그게 이쁘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시대가 지나면서 유방 확장하는 오그멘테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 수술이 더 발달하면서 더 예쁘게, 더 자연스럽게를 이제 모터로 성형외과의 발전과 함께 위치가 결국 결정된 게 바로 이 근육이에요. 유방 뒤쪽의 근막 근처에 흉곽의 가장 바깥 부분에 보형물이 설치가 되니까 유방이라는 단면과는 조금도 컨택을 안 하게 돼요. 그럼 뭐예요, 선생님? 무슨 보형물을 집어넣어서 백혈병이 걸려서 보형물 체인지하고 한 번 이슈가 많이 됐었잖아요. 백혈병. 그건 근육 사이에 넣은 보형물 주변에 피막으로 형성되는 것이라 유방 조직에도 안 보이고 유방 조직 뒷면에도 잘 없지만 보형물 근처에 액체처럼 여유 공간이 생기면서 그 세포들이 떠다니는 걸로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그건 보형물의 겉 테두리가 진화를 하다가 미끄러운 보형물, 오돌도돌한 보형물, 모양이 이쁜 거, 모양이 반달 모양인 거, 눈물 모양인 거 이런 것들이 발달하다가 오돌도돌한 게 돌아다니지도 않고 유방 모양이 예쁘네 하고 발명을 했는데 오랜 시간 지나니 그 오돌도돌한 입자 사이와 사람의 몸에 닿는 직접적인 부분에서 예상치 못한 세포의 변형이 일어나서 그 병이 진단이 되고 그것도 빈도수가 높지 않은 어느 한 이 브랜드에서 아주 이슈가 됐었던 거죠. 그러면 걔네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유방암의 리스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보형물의 오돌도돌한 면에 접해서 사람의 세포와 보형물과의 2차 관계로 세포의 변형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백혈병인 거고 초음파로 봐서는 유방 조직의 어떤 모양에 방해를 주진 않아요. 그러면 결론으로 유방에 보형물을 집어넣어서 수술을 한다는 자체는 보형물이 들어가는 공간은 유방을 파괴하지 않고 유방의 뒷면에 들어가고 그리고 유방 안의 병은 유방 안의 병대로 파괴되지 않은 것에서 주인과의 관계에 의해서 생기는 유방암의 원발 병소만 찾으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여태까지 발견된 질병에 의해서 보형물 근처에 생기는 세포 변화에 의해서 피막이 증식되고 안에 액체가 저류되면서
꿀렁꿀렁하게 생긴 그 부분에서 비정형 세포가 나오면서 백혈병이 진단된 거기 때문에 초음파로 보면 보형물 주변에 액체가 많이 저류되는 플루이드 컬렉션 소견이 보일 거예요. 그건 유방암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바로 보형물과 관련되어 있는 세포의 이형성으로 이제 질환이 발견된 거니까 그건 유방암이 올라갑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자, 그거하고 이제 떨어져서 이제 생각하면 되죠. 아, 그러면 보형물을 집어넣었다고 유방암의 리스크가 올라가진 않네요. 맞아요. 올라가진 않아요. 보형물로 생긴 백혈병이 진단된 경우에 치료는 어떻게 하냐면 그 보형물과 피막은 어떤 거냐면 보형물과 내 몸 사이에 가장 가까이 맞닥뜨리는 내 몸의 보호막이에요. 피막을 완전 제거해야 되고, 왜냐하면 보형물과 다 썼던 곳에 세포들이 보통 증식하기 때문에 백혈병의 원산지를 놔두면 결국은 아무리 항암 치료를 해도 효과가 떨어지고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즉, 보형물의 원인인 보형물도 제거하고 피막도 완전히 제거하고 그것에 맞는 항암 치료를 해주고 완치 판정을 받는 것으로 치료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피막 제거술, 보형물 제거술. 그러면 치료하고 나서 다시 성형수술을 해도 되나요? 당연히 되겠죠. 그러나 다음에 보형물을 선택할 때는 여태까지 보고되지 않은 비정형 세포와 관련되어 있는 백혈병이 생기지 않는 그런 기종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거고, 그건 아마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해결하는 게 좋을 거예요. 어쨌든 완치 판정 받고 나서는 다른 종류의 보형물을 집어넣어도 문제는 없겠죠. 보형물이 있으면 유방암 검사를 할 수 있나요? 보형물 때문에 나 유방암 검사 못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보형물이 있어도 유방암 검사를 못하진 않아요. 참고할 사진들을 보여드릴게요. 해부학적 구조를 설명을 한번 듣고 예를 보면 이해가 조금 쉬울 거예요. 초음파 프루브와 직접적으로 닿는 피부, 그 다음에 피하지방층, 그리고 나서 근막 밑에 들어가 있는 보형물인데, 바깥에 두 줄로 보이는 건 내 몸의 바깥이고 안에 두 줄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게 바로 보형물인데, 보형물과 내 피막 사이에 액체들이 많이 있고 보형물의 동그라미가 구겨져서 갈매기 모양으로 들어갔어요. 이건 뭐냐면 보형물이 찌그러지거나 보형물이 터지거나 해서 보형물이 내 피막과 예쁜 모양을 형성하지 않는 제3의 공간이 돼버린 거예요. 즉, 여러 가지를 의심할 수 있겠죠. 보형물이 터졌다거나 혹은 보형물 주변에 염증이 생겼다거나 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체액이 저류되면서 그 체액 안에 혹시 나쁜 세포가 있다거나 이런 질환들을 의심해야 되는 초음파 영상이에요. 그래서 일단 어떤 초음파를 하는지 몰라도 선생님한테 물어볼 때 어떤 보형물 종류를 삽입했었나요? 혹시 입자가 미세하게 있는 종류의 보형물이었다면 피막과 같이 2차 세포 반응을 일으켜서 비정형 세포가 있을 수 있으니 세포 검사를 이 액체에서 꺼내서 해야 되겠고, 만약에 그게 아니고 스무드 타입이야, 보형물이 부드러운 거였고 피막에 오돌도돌함이 없었어요. 그럼 혹시 보형물이 깨졌는지, 모양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보형물 구축은 없는지 성형외과 수술한 선생님하고 같이 상의하세요 라고 보낼 거고요. 그래서 초음파만 봐도 보형물 상태를 알듯이 유방도 초음파로 보형물 있는 사람도 알 수 있어요. 자, 피막과 보형물이 같이 근육층 밑에, 여기 피부, 피하지방, 유방조직, 그리고 근육층, 근육 뒤에 있는 보형물의 단면이 아주 예쁘게 보이고 투라인, 더블라인이라고 하는데 보형물과 내 몸이 하나를 이루어서 제3의 공간이 없어요. 이게 정상적으로 잘 들어가서 보형물이 유지되는 초음파 영상일 뿐만 아니라 위에
보이죠? 이거는 양성혹이기 때문에 손으로 잘 안 만져지는데, 보형물이 있는 분들은 뒤에서 유방을 밀어주는 압력이 세기 때문에 유방 조직이 어느 정도 팽창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딱딱한 혹이 잡힌다면 팽창해서 혹을 밀어줘서 혹이 딱딱한지 부드러운지조차 잘 만질 수 있어요. 단지 번거롭더라도 몸에 미끄럽게 한 다음에 보형물 주위를 동심원으로 그리거나 보형물 젖꼭지에서 바깥쪽으로 미끄러운 면을 향해서 지나가다 보면 돌출되어 있는 한 부분을 만질 수 있다 하면 그 부분이 괜찮은지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양성혹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만져져요. 모양은 비슷해도 얘는 잘 안 만져지는 양성혹이었고 주로 여자들한테 흔히 생기는 섬유손정이거든요. 반면 이분은 물론 피부층에서부터 혹이 너무 커서 잘 만져지는 경향도 있겠지만 보형물이 뒤로 들어갈 만큼 혹 자체의 높이를 형성을 한 애예요. 그래서 미끄럽게 몸을 했을 때 손을 만지면 혹 주변이 볼록하게 융기되는 보통 살하고는 다른 느낌이 들 거고, 이 환자분은 자기가 만져서 오셨어요. 즉, 양성은 잘 안 만져지고 악성은 잘 만져지는구나 할 수 있죠. 모양은 큰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형물이 유방을 밀어서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 때문에 초음파 영상으로는 얘도 찌그러졌고 아까 양성도 찌그러져 보이던데 얘는 암이고 걔는 암이 아니야. 그걸로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럴 때는 탄성도도 쓰고, 탄성도가 정상 조직보다 3배 이상 증가되어 있는지, 혹은 만져지는 느낌이 딱딱해서 보통 혹보다 딱딱하고 튀어나왔는지, 혹은 경계가 지저분하고 초음파 영상 자체에 카테고리가 증가되어 있는지, 미세적해를 포함하고 있는지, 혈액이 혹으로 너무 많이 가서 신생혈관을 많이 만드는 혹인지, 이런 여러 가지 추가적인 지식으로 의사는 보형물 위에 있는 혹도 조직 검사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돼요. 즉, 의사의 역할은 의사한테 맡겨두고 보형물이 있는 사람도 초음파로 유방암을 진단할 수 있다. 그리고 자가검진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역설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유방 보형물 수술을 하면 유방암 검사를 할 수 없나요? 혹은 하는데 불편한가요? 하는 대답은 아닙니다. 보형물이 있어도 유방암 검사를 할 수 있고 혹들을 조직 검사할 수 있고 암인지 아닌지 알아낼 수 있어요. 단지 조금 더 불편하다면 보형물이 있는 상태에서 유방 조직이 팽창돼서 바깥으로 밀리기 때문에 유방 촬영을 하는 압력으로 유방을 눌렀을 때 통증이 좀 더 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유방 조직이 미세석회를 가지는지 검사하는 거라 보형물을 터트리려고 하는 압박이 아니고 유방의 껍데기 조직들이 보형물 밖에 올려져 있는 거를 당겨서 엑스레이를 찍는 거라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검사할 때 오른쪽 2번, 왼쪽 2번 유방 조직을 엄청 당기는 통증이 있을 거다 하는 이를 악물고 한 번 검사를 해놓으면 2년 동안 미세석회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되니까 오히려 검사하고 나서 후련하게 느끼실 수도 있어서, 유방 성형 수술을 해서 작은 가슴을 크게 만들 거다 하면 보형물 선택은 yes. 그렇지만 보형물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다른 방법으로 유방을 키우려고 주사를 맞는다든지 키우는 주사로 여기저기 찔러서 남긴다든지 하는 건 오히려 주사 바늘 끝이 어디로 들어갈지 모르는 제한이 있어서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주사 바늘로 주입해서 유방을 키우는 건 유방암 검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유방을 키울 생각이 있다면 주사로 혹은 임의로 어딘가에 확장시키는 액체를 넣는 것보다는 유방 뒤편에 근육 바깥으로 보형물을 집어넣어서 유방 조직에는 방해가 안 되는 방향으로 유방을 예쁘게 하시는 건 강력 추천합니다. 어떤 의미로는 보형물을 삽입하는 게 유방암 예방에 효과가 있어요
라는 의미는 유방 조직을 보형물로 밀어주기 때문에 유방 조직이 팽창하고 얇아져서 샤워할 때도 갈비뼈에 방해 없이 보형물 위에 얹어져 있는 유선 조직들을 손으로 만지기가 쉬워져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갈비뼈와 흉곽에 있는 불규칙한 면 때문에 자가검진을 할 때 손가락과 손가락을 마주쳐서 유방의 몽우리를 잡지 말고 누워서 미끄러운 상태에서 돌출된 면이 없는지, 꼭 풍선이 뒤에 들어있는 것처럼 올라갔다 떨어지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을 하라고 그랬는데, 보형물이 있으신 분들은 갈비뼈 사이사이에 늑골 간격에 상관이 없이 위에서 밀어주는 유방 조직들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암이 이분처럼 잘 만져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분도 영기암으로 진단되셨고, 만약에 영기가 아니라 일기암이면 유선 조직을 직각으로 암이 유선 조직을 뚫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럼 이분이 만졌을 때의 몽우리보다 훨씬 더 잘 만져지는 덩어리로 1기 이상에서 진단되지 않고 초기에 진단이 되겠죠. 유방암의 예방의 측면에서는 보형물이 효과가 없지만 유방암이 있는 사람들을 빨리 발견할 수 있는 데는 보형물이 효과가 있다. 근데 이제 단지 좀 약간 단점은 뭐냐? 보형물 위는 잘 만져지는데 보형물 주변으로 유방 조직이 떨어져요, 압력 때문에. 그래서 가장자리에 있는 유선 조직들은 보형물 주위보다 만지기가 어려워요. 특히 유방암이 잘 생기는 걸로 보고된 부분은 유선 조직의 볼륨도 많고 상외측, 오른쪽 상외측, 왼쪽 상외측의 유선 조직도 많고 암의 발생률이 높은데, 보형물이 대부분 상외측에 들어가 있는 경우는 없어요. 흉하죠. 아래 중심으로 빠져 있는데 유방암 발생이 흔히 되는 부분들은 유방에 보형물 집어넣은 압력 때문에 상외측, 즉 쇄골과 겨드랑이 쪽 유선으로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보형물 주변만 만져야지 라고 생각했다가 그 근처가 아니라 겨드랑이와 쇄골 주변에 올라가 있는 암 덩어리가 있으면 오히려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형물 있으면 무조건 암이 잘 만져진다라는 확신으로 보형물 근처만 만지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죠. 보형물 주변은 암이 있을 경우에 아주 쉽게 만져지지만 실제 빈도는 상외측이 높기 때문에 상외측에 보형물이 접히는 어깨와 쇄골 부분도 몽우리가 없는지 꼭 미끄럽게 한 상태에서 확인해 보시고, 볼록하게 가로 세로로 올라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안 아파도 의사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겁니다.